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유학집 강의 12쪽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12쪽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뭐 개별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냥 별표 하나 정도만. 다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열거된 것 좀 확인합시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일단 그룹핑을 세 가지로 그룹핑해내요. 그래서 첫째, 부동산 하나로 구분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준부동산. 그 다음에 뭐죠? 권리.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의 가장 기본이 뭐다고, 여러분? 부동산입니다. 자, 이때 부동산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죠? 뭐죠,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모이거나 토지거나 뭐면 건축물이면 무조건 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여러분?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토지, 정보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법률상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다. 근데 거기 뭐랬죠, 여러분?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이죠, 여러분? 우리? 실질 과세 원칙. 그죠, 여러분?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사실상 확인해 주시죠. 자, 건축물 볼까요, 여러분? 건축물.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뭐를 말한다고요?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그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그런데 이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취득하면 문제가 없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취득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뭐에 관계없이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고,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과세 대상이다.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여러분? 묻지 않는다. 자, 여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건축물 잠깐 보면요.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여러분 우리 건축법상의 건축물과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물론이고 이 건축물과는 별개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는 시설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있죠. 이때 시설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었다는 다른 구조물에, 자, 밑줄 여러분 뭐?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 쳐주세요. 설치하는 시설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했냐? 설치하는 시설물. 요거는 종전에 뭐를 말했어요, 여러분? 구축물이라 합니다. 그랬죠? 종전에 구축물이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건축물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거기는 딸린 시설물, 부수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한글로 딸린 시설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수란 말이 한자다 보니까 딸린 시설물. 그래서 이거는 종전에 뭐를 말한다? 특수부대 설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말한다라는 걸 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시설물과 딸린 시설물, 그래서 종전 구축물, 종전 특수부대 설비를 말하는데, 자, 요 구축물은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요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다, 에스컬레이터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건축물과 별개와 건축물의 일부분이야. 일부분. 그러면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 볼까요? 다 아시죠? 뭐 학교에서 잘 배우셨던 것처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모. 그래서 얘들 하나같이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무슨 제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시제도,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 공시제도에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마다 가치가 커자고 큰 것들이죠. 가치가 큰 것들이죠. 그래서 얘들 부동산처럼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알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결론 낼게요. 권리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권리가. 자, 권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광어권과 어권. 요거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여튼 우리 법률상 권리가 나면 뭐 해야 돼, 여러분? 광어.
오로지 법률상 권리는 광어에 한해서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요거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시는 게 바로 뭐였냐? 뭐가 나왔죠,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나왔죠. 그 부동산 임차권은 권리지만 뭐가 아니니까? 광어가 아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는 얘기죠. 제가 판단해달라는 건 이거 여러분, 뭐가 나오면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뭐 확인하셔서 광어 확인하셔서 광어면 취득세 과세고 광어가 아닌 권리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이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또 나와, 안 나와? 이제 안 나오겠지. 노출됐잖아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노출된 거는 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물어보는 부분은 또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답으로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간다면 과세 대상 물어보고 싶어. 근데 광어 아닌 거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이미 노출됐으니까 이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요거 말고 시험에 나오시는 게 바로 뭐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 실무 나가서 나오는 게 아파트 당첨권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소위 말하는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이거를? 딱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땐 딱지치기 굉장히 잘했어요. 하여튼 아침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딱지치고 해갖고 비닐 봉지에 딱지치고 들어오면 모아갖고 뭐 저희 어머니가 다 태워버리죠. 안 잡니다. 자, 여러분이 딱지 팔았어? 그럼 딱지 팔면 딱지를 판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 과세돼요, 안 돼요? 이걸 판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해서 안 한다 해서? 이거 피 받고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럼 피가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이걸 양도한 사람한테는 피에 대해서 뭐가 과세가 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이걸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사람한테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취득세 과세 안 한다니까? 그럼 언제 과세해요? 여기에 뭐로 바뀌면? 아파트로 바뀌면 그때 과세한다고. 그러니까 권리인 상태에서는 취득세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참고로 하면 되는데 가끔가다 왜 시험 얘기를 안 하고 실무 얘기를 하냐 그런 분이 또 계셔요. 하여튼 좀 성격이 까칠한 분이 계셔. 자, 여기 실무에 나가면 취득세를 내야 돼. 자, 시험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은 과세 대상 아니야? 근데 실무 나가면 취득세를 과세된다고. 왜 과세를 하냐면 여러분이 뭘 취득하면 입주권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입주권이란 권리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지분까지 넘어온다고. 대지 지분. 뭐가 넘어온다고요? 대지 지분. 뭐는 없어졌지만 건물은 없어졌죠. 건물 대신 뭐로 바뀐 거야?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 아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들어갔잖아. 그럼 건물이 어떻게 해서 철거됐죠? 그러면 철거된 건물에 가름해서 새로 나온 권리가 뭐다는 얘기야? 입주권이다는 얘기야, 입주권.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그 건물에 뭐 할 수 있는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근데 뭐는 계속 있어? 대지 토지는 갖고 있잖아. 내 토지 위에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주택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취득하면 입주권을 취득하면 단순히 입주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넘어온다고. 대지 지분도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토지가 명의로 넘어온단 말이야. 입주권을 사면 모두 넘어온다고? 토지도 넘어온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럼 토지를 뭐 했으니까 취득해서 여기에 대한 뭐는 낸다고? 취득세는 낸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조합원은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가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여러분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지만 실무 나가면 이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즉 조합원이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에 따라서 취득세를 몇 번 내느냐가 결정돼. 그래서 원조합원은 자기가 갖고 있던 건물에 건물 새로 짓는 거죠. 기존 건물 뭐하고 철거하고 뭘 받아서 입주권 갖고 있다. 건물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나는 그 건물에 어떻게 하는가 입주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취득하죠.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종전 조합원, 즉 원조합원은 취득세 몇 번 내면 되냐? 한 번.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돼. 그런데 누구는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돈 주고 샀을 때 딱지 샀을 때 뭘 내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이걸 갖고 있다가 입주권 갖고 있다 건물 완성되면 입주해야 되겠죠? 그때 뭘 취득해? 건물. 거기에 대해서 뭘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결론 내면 조합원은
원주합원은 취득세 몇 번 내면 되고 한 번 뭐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근데 누구는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했을 때 뭐에 대한 취득세 내고 대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한 번 내고 나중에 건물 어떻게 하면 완성되면 그걸로 건물 입주하면서 취득세 낸다고. 그래서 승계조합원은 취득세 몇 번 내? 2번 내. 근데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아파트 당첨권, 조합 입주권. 자, 여기까지만 물어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야 돼. 근데 실무 나가면 입주권을 취득하면 입주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넘어오니까 대지 지분도 넘어오니까 대지 지분에 모두 내야 된다? 취득세 낸다. 그러나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입주권은 뭐로 바뀌었을 때 된다고? 아파트로 입주했을 때. 오케이? 됐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광어만 잘 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골프형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형권, 요트형권. 다 뭐죠, 여러분? 회원권이죠. 하나도 없죠, 여기. 에이씨, 하나도 없네, 나는. 예. 혹시 갖고 있으시면요, 같이 좀 이용해요. 그래서요, 회원권을 여러분이 골콘종 승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글자 따서. 뭐, 골콘종 승료. 여기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순서입니다. 골프형권, 승마형권, 예. 골콘종,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예. 그 다음에 뭐, 요트회원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골콘종, 승려,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됐어? 그럼 끝이야. 더 이상 보지 마. 자, 취득의 개념 갑시다.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거기 나왔죠?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유, 수변의 매립이나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선과 그 밖의 유산 취득으로서 컴마죠. 이제 여기까지가 취득의 예시를 들어오는 거고요. 예시야 여기까지가. 그리고 결론은 밑줄 치세요. 뭐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뭐 여러분 유상, 무상. 자, 동그라미 치자. 뭐야? 모든. 이게 결론이죠. 모든 취득이죠. 취득 형태와 관계이시 없이 모든 취득이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자꾸 놓치는 게 뭘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봤던 과세 대상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더 뭐를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이죠.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거다고 여러분? 소유권이죠. 소유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소유권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권 이런 거 또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 양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취득세에서 말하는 권리는 민법에서 배우셨던 수많은 권리 중에서 오로지 뭐만? 소유권만 취득세 과세됩니다. 소유권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기만 하면은 그 취득하는 형태는 이게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또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걸 묶어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 그거예요, 여러분. 결론 밑줄만 치시면 돼요, 여러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뭐 여러분 유상, 무상이 뭐 여러분 모든 취득. 근데 원시 취득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가를 닫고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원시 취득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죠. 그냥 누름하고 보시면 돼요. 통치 잠깐 확인하고 갑시다. 통치.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이라면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이시 없이 밑줄 뭐다 여러분?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그 자체를 말한다. 사실상의 그 자체 그게 뭐냐? 잔금 지급이나 연부금 완납 등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매매 잔금 지급하는 날이야. 오늘 잔금 지급하고 매도자한테 소유권 넘겨받았어.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내 거야. 근데 그에 따른 형식적 요건은 뭐는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등기. 그 사실상은 뭐였는데 취득했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기.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나는 취득한 걸 본다고 안 본다고? 본다고. 뭐를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네가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근데 2번 별표 하나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죠. 모든 취득에 예외가 하나 있다고. 모든 취득에 예외. 그 예외 갑시다.
밑줄 쳐야죠. 뭐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져는 선박.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여러분? 4개. 4개죠. 그럼 얘들의 공통점 뭐죠,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져 선박.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다고 여러분? 준부동산. 얘는 뭘 확인하셔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요 네 놈은 요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요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를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죠. 물어서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뭐일 때 안에서?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취득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죠. 요 네 가지의 준부동산은 승계 취득이 안에서만 취득하죠. 이때 요걸 취득의 제한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취득의 제한을 받는 거 다시 한번 거꾸로 갑시다. 취득의 제한을 받는 건 몇 가지만이야? 4가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져는 선박. 요 4가지만이죠? 그럼 요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뭐는?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는가 안 받는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니까 모든 취득에서 취득을 보는 거죠. 같이 비교 정리합시다. 여기. 그래서 취득의 제한을 받는 것은 오로지 요 4가지만 취득의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취득의 제한을 받는 것은 요 4가지만이고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원칙으로 가는 거죠. 뭐 원칙은 뭐야 여러분? 모든 취득이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물론 무슨 취득도? 원시 취득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걸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요거는 이미 노출됐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제가 출전 들어간다면 저는 이거 안 물어봐요. 왜? 이미 노출됐는데 기출문제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기출문제 안 나온 건 요거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아직. 부동산 취득의 제한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모든 취득 과세해야 되는 거죠. 4가지만 무슨 취득일 때고 승계, 원시는 안 보는 거죠. 자, 이거만 보세요. 3번 간주 취득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득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 적으세요. 다시 한번. 간주 취득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있다고요? 취득세에서만 존재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죠. 간주 취득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고요? 취득세에서만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없어. 오로지 요 간주 취득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어디에서만 존재한다고? 취득세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간주 취득의 의의가 나왔네요. 의의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정리하시면 되죠. 형식상으로는 취득행위가 있지만 없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 뭐한 가액?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밑줄 칩시다. 무슨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 이게 10번 쳐야죠, 여기다. 증가한 가액 할때 증가한 똥을 쳐야 돼. 이걸 출제는 뭐로 바꾼다, 여러분? 전체 가액으로 말을 바꾸니까 주의하라. 간주 취득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무슨 가액이 나온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나온다. 그걸 꼭 보셔야죠. 그러면 우리 간주 취득의 종류 4가지가 나와 있네, 여러분.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나왔죠? 가장 전형적인 간주 취득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토지의 지목 변경. 근데 이건 이미 시험에 노출됐어. 몇 번씩 노출됐어. 옛날 초창기 때 시험에 나왔던 거 여러분. 저 같으면 이거 안 나요, 물어봐요. 그냥 토지 지목 변경에서 답을 절대 요가 납니다. 그러면 저는 뭐로 갔냐? 요즘은 니은이죠. 건축물의 건축인데 뭐를 제외한 거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죠. 그래서 결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밑줄 뭐죠? 개수. 아주 중요하죠. 거기다 적으세요. 19쪽 적으시고요. 19쪽 적어놓으시고 19쪽 잠깐 한번 와볼까요? 외웠지? 19쪽 적어놓으셔야 돼요. 적어놓고 오세요. 19쪽.
19쪽 오시면은 맨 밑에 양가로 6번. 간주 취득일 때 과세 표지 나왔죠? 별표 3개짜리죠. 간주 취득일 때 별표 3개짜리. 무슨 가액을 한다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을 한다. 여러분 우리 지난달 3월달 4월달에 필수 핵심 정의 나갔죠? 이거 어디 있어? 집에 있어? 갖고만 다녀? 여러분 항상 이게 제일 급해.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야.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면 이 요약집으로 오고 요약집으로 부족한 부분 이제 기본서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면 순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약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보고 계속 세법 들어봐야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하는 소리가 뭐라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공부를 해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요약집. 그래서 19쪽 다시 요약집 보시면서 자 결론 낼게요. 간주 취득일 때 과세표는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다. 이걸 출전에 대응시켜서 뭘로 장난친다고 자꾸? 전체의 가액으로 말장난칠 수 있으니까 항상 간주 취득일 때 뭐가 나온지 확인하세요. 증가한 가액이 나온지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원칙이 아니라 거기 건축이죠. 이게 원칙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 원칙을 여러분 건축으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왜 원칙으로 되어 있어? 건축. 근데 건축 중에서 뭐야 여러분? 증축, 개축. 또는 뭐야 여러분?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무슨 가액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나왔죠. 19조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은 역시 무슨 가액인데? 증가한 가액인데 이때 그 증가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뭐와 뭐로 나누죠 여러분? 원칙과 예외를 하죠. 시험에 잘 나왔던 게 토지 지목 변경이야.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이 토지 지목 변경의 증가한 가액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밑줄 뭐 했어요 여러분? 지목 변경 후 시가 변액. 여기 밑줄 지목 변경 후 시가 변액에서 뭐 지목 변경 전 시가 변액을 뭐 한 금액? 뺀 금액을 하라 그 얘기야. 다만 이때 지목 변경 후 시가 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거고 지목 변경 전 시가 변액은 공사 무슨 날 현재? 착공이 현재 결정 공시된 뭐를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바로 지목 변경 전 시가 변액을 하고 이거를 어디에서 지목 변경 후 시가 변액에서 어떻게 하라? 빼라. 요 차익을 뭘로 보겠다? 증가한 가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 말을? 예. 근데 예배적으로 자 이게 중요해. 밑줄 쳐. 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 소유된 변경이 어떻게 된다고? 입증된다. 밑줄 쳐. 이게 예배 조건이야.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뭘로 대답하셔야 되는가? 예배. 예배 때는 뭐야? 그 비용. 동그라미 그 비용 자체를 뭘로 보라고요? 증가한 가액으로 보라고요.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유된 비용이 입증된다라는 말이 뭐하면? 없으면 뭘로 가라고요? 원칙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 변경 후 시가 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변액을 뭐 하는 금액? 뺀 금액을 뭘로 봐라? 증가한 가액으로 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꼭 연결시켜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2쪽 올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디귿은 여러분 제목만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선박, 차량, 기계장비에 뭐야 여러분? 종류 변경. 이거는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안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뭐죠 여러분? 비상장법인은 뭐죠 여러분? 과점주주.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 네 가지가 전형적인 무슨 취득이다고요? 간주 취득이죠. 자, 이때 이 간주 취득이 되면 뭐도 있다 여러분? 밑줄 개수 나왔죠? 그 밑에 개수. 그래서 바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여러분? 개수. 근데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수냐 누르면 보세요. 개수가 뭐냐라고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개수가 뭐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건축법상 뭐를 말한다? 대수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법에서 배우셨던 뭐는 대수선은 우리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개수라고 그런다고, 개수. 근데 이 개수의 개념에는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건축물 중, 자, 밑줄,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넣어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 이렇게 밑줄. 제목이 길죠? 왜요? 못 외워? 못 외워져. 이걸 저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이죠. 2번이 뭐야? 설치하는 시설물. 저거 2번은 뭐야? 설치하는 시설물이야. 종전에 뭐랬어? 구축물. 자, 요거를 밑줄 뭐라 하세요, 여러분? 수선하는 거, 수선. 밑줄 수선하는 거. 근데 3번 밑에 보세요. 건축물에 뭐야, 여러분?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을 정하는 시설물. 밑줄. 요걸 제가 아까 그래서 딸린 시설물이냐 그랬죠. 자, 요거는 하나 이상 밑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걸.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여러분? 개수란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뭐는 개수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인데, 첫째, 건축법상 뭐예요, 여러분? 대수선. 이때 건축법상 대수선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물으면 창문 열고 밀어버려야 되겠죠? 아무거나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뭐 설치하는 시설물. 우리 방금 책에 보았던 것처럼 말이 길으니까 이걸 가볍게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 이걸 종전에 뭐라 해서 여러분? 구축물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애들은 건축물과는 별개야, 건축물의 일부야. 얘들은 별개야. 건축물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들이야. 자, 이러한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 하면 여러분? 수선하는 거, 수선하는 거죠. 2번이나 뭐죠, 여러분? 건축물에 뭐예요, 여러분? 딸린 시설물이죠. 딸린 시설물. 요거는 바로 종전에 뭐라 했냐? 특수부대 설비라고 그랬어. 특수부대 설비. 건축물에 부수적으로 설치가 되는 설비단 얘기야. 저희는 딸린 시설물이죠. 자, 요거를 여기는 뭐야, 여러분? 하나 이상을 뭐 하거나 설치하거나 뭐 하는 거, 여러분? 수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설물을 무조건 뭐 하면 여러분? 수선하면 뭐야? 개수야, 개수. 또 딸린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은 물론 뭐 하면? 설치하면. 그러면 여기서 설치하는 시설물 글자대로 뭐 하면 여기는 설치를 하면 여기는 설치는 요거는 무슨 시대로 보냐? 원시시대로 보는 거. 원시시대. 그리고 요 시설물을 뭐 할 때만 여러분? 수선할 때만. 그러니까 설치하는 시설물은 설치는 진짜 이 구축물을 뭐 하면 설치하면 새로 발생하는 거니까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야. 그리고 요 설치한 시설물을 뭐 하면 수선하면 이때는 어디로 가는가? 개수. 딸린 시설물을 얘는 수선은 물론 여기 뭐 하면 설치하면 요것도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개수. 그럼 나 개수다 어쩔래? 그럼 뭐라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나 개수다! 그러면 어쩌라고, 여러분? 간주취득. 간주취득이니까 무조건 무슨 가에?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잡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원시취득, 아니, 간주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면? 원시취득이면 이때 무슨 가액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때는 전체의 가액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간주취득일 때와 기침하냐? 걱정하지 마. 마스크 써. 마스크 쓰세요. 왜 안 써? 남영주 어제도 월요일날가 또 나왔대? 남영주한테 꼬박꼬박 나와. 클럽 갔다 왔다고 또 걸려가고 확진자 발생했다고. 마스크 쓰세요. 아직은 여러분 긴장의 끈을 풀 때는 아닌 걸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벌써 긴장 끈 푼 들이 많아요. 난리죠. 그러니까 뭐 클럽도 가고 그러는데 갈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나도 가고 싶어.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갖고 요즘 어떻게 생겼나? 아하. 같이 가요, 다음에. 딴 데 보내. 자, 여러분 잠깐 여기 오세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 원시 취득이야. 나 간지 취득이야. 달라지는 게 뭐냐?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과표. 원시 취득일 때와 간지 취득일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과표야, 과표. 그래서 원시 취득은 무슨 가이고? 전체 가액이 과표가 되는데 무슨 취득으로 몰면? 간지 취득으로 볼 때 무슨 가액만이다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요게 차이점이야,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 개념 좀 잡으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 5번 묶읍시다. 제일 중요하죠. 동그라미 4번과 5번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4번과 5번이. 별표 3개야. 얘는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실제 개별 문제 출제됐었고요. 자, 여러분 요거 잠깐 우리의 부동산 활동에 따른 우리 과세책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양도소득세 할 때 양도의 개념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다시 책이 틀 잡아.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소유권이 넘어왔어. 누구로부터? 갑부터 을한테. 그러면 일단은 갑은 뭐로 보고? 양도자. 을은 양수자. 그럼 우리 이때에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래서 갑이 당초 뭐 했다가? 취득한 거죠. 자, 취득할 때 3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양도할 가액이 얼마냐? 5억 원이었어요. 양도 당시 가액 5억 원.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 할 때? 양도할 때 가액이 얼마짜리였다는 얘기야? 5억짜리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때 누구한테 어떤 세금을 과세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에 이 5억짜리가 넘어갔을 때 도자한테 어떤 세금을 무슨 가로 과세할 건지, 수자한테 어떤 세금을 무슨 가액을 과세할 건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를 할 거냐라고 판단할 때는 일단은 제일 먼저 양도하는 간에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랬죠. 대가가 있다, 대가가 없다. 즉 갑이 을한테 넘겨주면서 을한테 대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확인하라고. 이 대가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무슨 양도라고 그러는 거고, 유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상이죠, 무상. 그러면 유상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무슨 계약이고? 매매 계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상의 대표가 뭐야? 증여 계약이죠. 상속 계약은 아니죠. 상속도 계약서 쓰나?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 매매면 여러분 무슨 양도고? 유상으로 보시고, 뭐로 가면? 증여로 가면 뭐야, 여러분? 무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유상일 때와 무상일 때 뭐가 다른지 자꾸 다른 걸 인식하셨는데 여러분 자꾸 다른 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래. 다른 거하고 똑같아. 민법, 개론, 공법. 뭐 구분하면 구분에 들어가니 반드시 뭐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유상일 때와 무상일 때 뭐가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그럼 차이는 뭐냐? 첫째, 뭐가 달라진다고?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진다고. 과세가 되는 가액이.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 봅시다.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 매매했다고. 그럼 얼마짜리 갑은 사갖고? 3을 사서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 남았어? 이게 바로 뭐야?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매매일 때는 뭐만 과세한다고? 차익만 과세한다니까. 차익만. 5억 원 전체가 아니라 3억 원을 뺀 얼마? 2억.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그러니까 매매일 때는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다고? 양도 차익이라고. 얼마? 2억 원이다고, 2억 원을. 그럼 이 2억 원을 누가 먹었어? 갑이 먹었어? 을이 먹었어? 아, 갑이 먹었잖아, 갑이. 누구한테 먹었는지 왜 몰라.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굴 잡으라는 얘기야? 도자를 잡으라? 수자를 잡으라? 도자 잡으라. 도자가 얼마 먹었으니까 2억. 이걸 양도자 때리라고. 양도자한테. 뭘로 때리라고? 양도소득세로 때리라고. 참 이걸 다른 데 게시판에서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냥 아주 열받았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5층에서.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어떻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면 그 인간은 뭔 인간이야 도대체.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설명하냐 알아듣나? 그래서 매매 계약서 쓰면요 대가가 있는 유상이니까 이때가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양도가의 5억 원에서 취득가 얼마? 3억을 뺀 얼마? 2억. 요거 남았잖아. 2억 남았잖아. 요걸 양도하는 관계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게 바로 뭐야?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거에 실현된 소득으로 봐서 세금 때리겠다. 이게 양도소득세고. 그럼 양도소득세 항상 누굴 잡아야 돼? 도자야, 수자야? 도자 써져 있잖아. 양도. 근데 양수자. 그러면 사람 속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써져 있잖아. 도자다고. 도. 근데 그분은 맨 앞에 앉아갖고 사람 아주 속 뒤집어 놨었어. 지금 뒤에라도 가서 앉아있지. 못 알아들으면. 맨 앞에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아주 속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가 호흡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앉는 거 원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알잖아. 좀 자리를 알아서 좀 앉아 좀.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침 뱉거나 꿈 씹는 주로 어디 앉아서? 뒤에 앉았잖아. 그리고 그냥 범생이들 누가 앉아있고 앞에. 그럼 선생은 누구 강의할까? 앞에 있는 범생이 보고 뒤에 있는 애들은 버린단 말이야. 우리 거기 뒤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리 배치도 원래 중요한 거야 여러분. 선생의 귀가 뒤에까지 안 가 여러분. 잘 알잖아. 그래서 저는 어디 강의 들어가면 꼭 맨 앞에 합니다. 선생과의 호흡을 느끼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이 어디다 포인트를 주는구나. 어디다 강조하고 있구나. 제가 여기서 흥분하네? 그런 걸 다 체킹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유상양도일 때야. 그 다음에 자, 무상으로 갑시다. 무슨 계약서서 이제 증여. 그러면 갑이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야. 안 받고 공짜로 줬다고.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 다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가액이 여러분? 양도 가액이죠. 얼마? 5억 원이죠. 5억 원. 그러면 저는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걸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얼마만 가셔야 되고 매매는 여기는 증여는 5억.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은 얼마짜리 넘어가는데 5억짜리가 넘어가는데 그 5억짜리가 매매 계약서 쓴 거냐 증여 계약서 써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결론 어디가 더 커? 어디가 더 커? 증여가 더 큰 거죠. 5억짜리가 넘어가는데 매매 계약서 쓰면 얼마만 과세가 되고 2억만 과세가 되고 만약에 증여 계약서 쓰면 과세가가 얼마 되고 5억 전체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양도가 5억 원에 대해서 뭐를 받았으니까?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때는 누구한테? 도자, 수자. 이때는 수자한테 뭐를 때리겠다? 증여세를 때리겠다고. 증여세. 이 틀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틀은. 그래서 이게 무슨 계약서요? 매매 계약서야, 증여 계약서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가액과 뭐가 달라진다고?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고. 이걸 여러분이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5억짜리인데 갑이 을한테 줄 때 매매 계약서 쓰면 얼마인데? 2억 원인데 증여세 얼마 여러분? 5억 원이라고. 그리고 취득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매매일 때는 취득자는 취득세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일이가 몇 프로야? 4%. 농지면 농지면 3%죠. 그런데 증여 계약을 받으면 취득세는 몇 프로 과세가 돼요? 취득자한테 3.5가 되는 거죠. 비영리 사업자 받으면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매매로 받았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취득자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다만 매매 계약으로 썼으면은 몇 프로 내고 4%고 증여 계약했으면 3.5죠. 취득세는 오히려 뭐가 더 높네? 유상이 더 높네 세율이. 왜 그러냐? 응능과세 원칙에서 취득자가 뭘 주고 했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세금 많이 내라는 얘기야.
이걸 보셔야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갑과 을이 어떤 관계냐 봤더니, 여러분, 갑과 을이 누군가 봤더니, 갑이 엄마고 을이 아들이야. 누구야? 모자 관계야. 그 유명한 강남 아줌마와 강남 자식이야. 그러면 강남 아줌마, 갑이 강남 아들, 누구한테? 아들한테 뭐 하고 싶어? 증여.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하고 싶다고. 그럼 무슨 계약서 써야 돼? 증여계약서. 그럼 과세가 되는 가격이 얼마?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누구한테? 아들 수자한테. 뭘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고. 그리고 뭘 내야 된다고? 아들은 취득세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을은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세금이 어떻게 돼? 커지죠. 세금보다 커지잖아. 그리고 아들이 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대. 지난주에도 미성년자들한테 뭐 재산 증여하고 뭐 난리 났죠. 어차피 종부세 피해갈 바에는 명의를 바꾸는 거지 뭐. 증여세 한번 내더라도. 증여세 한번 내더라도 명의 바꾸게 되네. 어차피 자식한테 줄 거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차피 자식한테 줄 재산이 있다면 빨리 줘라, 늦게 줘라. 빨리 주는 게 좋은 거야. 빨리 주는 거야. 빨리 줘야 돼, 빨리. 그래서 재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응해요 하고 한번 울어주는 순간부터 재산에 넘어오는 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출생기념으로 20억 주식. 에버랜드 100억 주식 넘어오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도대체 뭐 했어? 나 태어났을 때 공인중개사 했다 했을까? 딱 그러지, 씨. 그래서 재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명의가 넘어와요. 어차피 줄 거라면 빨리 줘갖고 애 명의로 재산 증식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다 얘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딸이 아빠 내가 어디 신한은행에 무슨 계좌가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웬 계좌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아니다 야 그것이 이게 무슨 계좌예요? 그래서 그거 엄마가 너 네 명의로 청년부 하는 거 했나 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거 없어. 돈도 없어. 계좌에. 큰일 날 뻔했죠. 자식한테 넘어가다 자식한테 그걸 줬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아는 순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손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여러분. 다만 증여할 바에는 어떡하라? 빨리 줘. 자, 줘야 돼. 그래서 빨리 줬어. 주고 싶어. 은행에 가니까 FP가 재무설계사가 빨리 그냥 명의로 한번 증여해라.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세부담이 어떻게 하는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아들이 초등이야. 초등학생이야. 그럼 아들 초등이 뭘 내야 돼? 증여세가 뭘 내야 된다고?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취득세. 그러면 제가 초등이라고 학생 신분을 밝힌 이유는 뭐야?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내줘야 돼, 다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5억짜리 넘겨주고 또 뭐도 내주는가? 세금 다 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법은 요걸 또 한 해 뭐로 본다고? 또 한 해 증여를 본다고. 대납해준 세금을 또 한 해 뭐로 본다고? 증여를. 그러니까 증여가 몇 개 일어나는가? 2개 일어나는 거야, 증여.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뭘 때린다고 또? 증여세 또 내. 그걸 누가 내야 돼? 항상 증여세 누가 낸다고? 양수자가 낸다니까. 근데 제가 초딩을 했으니까 이걸 내 못 내. 그럼 그걸 또 누가 내줘야 돼? 엄마가 내줘야죠. 그럼 그걸 또 뭐로 봐? 증여를 봐. 그러면 또 뭘 때려? 증여세. 그걸 누가 내야 되는데? 아들이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니까 누가? 엄마가. 그럼 또 뭐로 봐? 증여를 봐. 그럼 계속 도는 거죠, 무한대로. 그래서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 쓰면 이렇게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한 방에 해결하자는 얘기야.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야, 여러분? 그러면 뭘 쓰지 말고 실은 뭐지만 증여지만 이렇게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까 증여 쓰지 말고 뭘 쓰자는 얘기야? 매매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계약서. 실은 뭔데? 형식상 무슨 계약을 치는가? 매매 형식이라는 거죠. 매매면 갑시다. 뭐만 가져야 돼? 차익 얼마? 2억. 그걸 누가 내? 도자. 저기 누가 되는가? 갑이. 그럼 취득자 내 안 내? 안 내죠. 아들 내는 세금 없죠.
그죠? 누가 내니까? 엄마가. 양도세. 그 대신 뭐는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몇 프로? 4% 내야 되겠죠. 이걸 대납해주면 증여세 내겠죠? 그럼 뭐 한 번 내면 되지 뭐. 깔끔하게 끝이잖아. 그죠? 그럼 결론은 똑같은 얼마짜리가 넘어가는데 5억짜리가 넘어가는데 잘 봐. 뭘 썼을 때와 증여 계약서 때와 매매 계약서 때 과세 가액과 납세 문제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이게 떠올려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가능하면 증여 계약서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매매 계약서 유리하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 쓰면 세금이 커져 줄어들어? 줄어들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세금을 줄이면 무슨 계약서 쓰자? 매매 계약서. 실은 뭔데? 증여인데. 그래서 세법은 이때 이 매매가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 누구?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간. 이제 그게 이제 몇 번 나오는가? 바로 5번이죠. 4번이네. 그거 설명하려고 여태 이걸 얘기했네. 이게 양도의 개념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이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소. 두 글자로 뭐라고? 왼수지간이면 세법은 이거를 매매로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얼로 쫓아버리겠다. 증여로 보겠다니요. 증여로. 웃기지 마. 무슨 부부지간에 무슨 부모와 자식 간에 사고파라냐. 니네 사고판 뭐가 아니라 매매가 아니라 뭐다? 증여지. 증여인데 니네가 세금 뭐 하려고? 줄이려고 매매 계약 쓴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그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자, 그게 밑줄 거기 4번 나왔죠. 별표 3개짜리에서 분명히. 그래서 누구지간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우리는 밑줄 뭐로 본다? 무조건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추정 규정이에요. 끝자가 본다로 의제 규정 본다로 끝났지만 의제 규정이 아니라 뭐야? 추정 규정입니다.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밑줄 쳐. 다만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만. 그래서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원칙. 근데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쳐.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시 뭐로 보래? 이때는 양도로 보래. 양도.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보랬죠. 유상.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점박이 4개. 그거 묶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점박이 4개 다 한꺼번에 묶으라고. 여기 해당은 뭐로 보라고 여러분? 유상. 그러면 이때 공매를 포함해서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밑줄 공매, 경매 포함. 우리 세법에는 항상 공매 그럼 뭐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경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니은 밑줄 쳐. 파산 선고. 디귿 뭐야? 교환. 특히 교환 잘 봐야 돼. 교환 동안 10벌겠죠. 교환을 출전에 살짝 뭐로 바꿔? 매매, 대물, 변제 이런 걸 살짝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 됩니다. 유상계약 중에서 오로지 뭐만 인정돼? 교환만 인정해. 교환만. 왜 그러냐? 교환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리을이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자 밑줄 뭐야 여러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밑줄 대가 지급 사실 증명.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다. 이게 무슨 계약이야? 유상. 그래서 그 밑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가 소득이 있는 걸 증명했다. 특히 이건 전업주부가 나중에 잘 써먹는다고 그랬죠. 미혼일 때 직장생활 할 때 번 돈 그거 다 유상으로 인정해 준다고. 전업주부는 이걸 적극적으로 밉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원천 징수된 거 국세청 내고 다 있어. 나도 왕년에 회사 다녀고 돈 벌었었어. 지금 애 키우다가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지. 입증하면 돼. 니은 아니죠. 두 번째, 소유했던 재산을 뭐 했어, 여러분? 처분하거나 뭘 받아서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당 부동산을 뭐 했다, 여러분? 취득했다. 세 번째,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가지고 취득했다. 대가 지급했다. 그 얘기죠, 뭐. 기타, 어쨌거나 기타 취득제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배우자와 누구일 때마냐? 직계존비석일 때는 뭘로 봐라? 증여로 봐라.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왼수지간이지만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라고 뭐 하면 입증하면 다시 뭐로 봐라? 유상으로 보라는 얘기죠. 유상.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면 이때 매매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금이 더 크다고요? 증여. 그래서 가능하면 증여보다 무슨 계약이 유리하다고요? 매매 계약이죠. 근데 그 매매 당사자 누구면요? 왼수면 그때는 매매를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증여.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니네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무슨 계약서 써도 증여 계약서 써도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때 요 매매와 증여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이게 부담부 증여죠.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받는 증여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써져 있잖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래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걸 예를 들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어요 제가? 5억짜리. 근데 제가 아직 갚지 못한 얼마 은행 대출금 2억을 여러분이 뭐 하는 조건으로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걸 이걸 뭐란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그랬죠.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항상 여러분 얘는 매매와 증여의 중간에 있어. 그러면 결론부터 이렇게 해보면 부담부 증여는 뭐보다는 뭐보단 크지만 매매보다는 세금이 크지만 뭐보다는 작아? 단순 증여보다는 얘가 작다. 결론 뭘 하더라도 증여를 해도 단순 증여보다는 뭐가?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그래서 강남아지마다 어차피 증여할 바에는 무슨 증여를 한다고? 부담부 증여.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 강남아지마다 다 무슨 증여했다고? 부담부 증여 다 넘겼다고. 은행에 대출금을 떠안거나 전세금, 보증금 떠안는 조건을 증여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담부 증여를 왜 하냐고 강남 아줌마들이. 단순 증여할 때 세금이 어떻게 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 왼수지간에 매매계약서 썼더니 매매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어디로 쫓아버려서 증여로 쫓아봤죠. 그럼 증여로 갈 바에는 어디로 가자?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로 뭐 이걸 또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다시 어디로 쫓아? 단순 증여로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담부 증여죠. 같이 보죠. 5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에게 대한 유상취득. 자, 이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일 때? 부담부 증여. 이게 써져 있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의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뭐란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럼 그때 밑줄 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죠. 채무액. 대출금 얼마 있었어? 2억. 요거는 앞으로 여름에 갚을 뭐니까? 빚이니까. 이때는 요걸 유상으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유상. 그러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위에다 적어. 나머지 부분은 그럼 제가 얼마짜리 줬어? 5억짜리에서 은행 대출 얼마 또 안았어요 여러분이? 2억. 그럼 얼마 남았어 이제? 3억. 거기에 나머지 부분이죠. 증여 당시 가에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2억 원 뺀 금액 얼마? 3억. 요거는 순수한 뭐야 여러분? 저거 무상이죠. 즉 증여로 보는 거죠. 제가 얼마짜리 줬다고요? 5억짜리 증여를 했는데 무슨 증여였어? 부담부 증여였죠.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결론 부담부 증여 나오면 채무인수액은 뭐로 보고 여러분? 유상. 나머지는 무상. 그런데 거기 대가 단서가 있죠. 다만 이게 밑줄 다시 누구다? 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다. 자, 저거 밑줄. 누구야? 왼수지간의 부담부 증여. 그러면 그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다시 뭐로 간다? 증여로 쫓아버린다는 얘기죠. 밑줄 이걸 동시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발 좀.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뭐가 나오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여러분? 왼수야 아니야 빨리 확인하라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다. 그럼 뭘로 대답을 하고? 원칙. 왼수지간이면 뭘로 대답을 하고요 여러분? 예외. 그 원칙은 뭐야 여러분? 채무인수액 얼마?
2억 원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뭐니까?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채무인세가 얼마에서? 2억.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세가 얼마? 2억을 뺀 나머지 얼마? 3억. 이게 뭐야?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 얼마? 3억 원은 뭐로 보라고? 이거는 무상으로 보라고, 무상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2억 원은 뭐로 보고? 유상. 나머지 3억 원은 뭐로 보라고요? 무상. 나눠서 때리라고. 나눠서. 부담부 증여일 때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채무인수액은 유상으로 보니까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라고. 도자한테, 수자한테? 양도는 생각하지 마. 그냥 뭘 자꾸 생각해. 누구야? 항상 도자야, 도자. 그 무상은 뭐로 때리라고? 증여세 때리라고. 누구한테야? 이거는 도자야, 수자야? 여기는 수자가 바로 뭐야, 여러분? 수중자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나눠서 때리라고. 근데 이게 누구 지간이면,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바뀌었네. 그죠? 왼수가 아닐 때, 왼수일 때. 저 누구면 왼수 지간이면 뭘로 대답하라? 예외.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전부 뭘로 봐라? 그냥 증여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증여로. 그래서 부담부 증여 효과가 있게 하는가 없게 하는가? 없게 하는 거죠. 없게 하는 거죠. 이게 결론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6번 잠깐 한번 보죠. 6번, 7번인데 6번은 뭐 저는 나올 가능성 적어요. 6번 보죠.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시 증여의제. 자, 이거야. 상속이 개시가 됐어. 밑줄. 밑줄 치면 그렇죠? 상속 개시 후. 자, 뭘 받았다고? 상속을 받았다고. 그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뭐가 됐어? 밑줄.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이 이루어졌어. 그럼 이제 무조건 상속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확정됐어. 그래서 명의가 넘어간 걸 봐, 안 봐, 이제? 봐. 우리 세법 할 때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 명의, 개서는 무조건 이제 넘어간 거야. 상속으로 넘어간 걸 봤어. 그래서 이제 뭐가 되고? 상속세 과세가 됐어. 그래서 끝났어. 등기 등이 된 후. 그래서 상속 후 이제 끝났어.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에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뭐예요? 협의해서 다시 밑줄 뭐 했대? 다시 재분할했대. 이게 중요해요. 다시 재분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어떻게 하면 초과 취득하게 되면 그 가액은 그 결론 밑줄 뭐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 밑줄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 밑줄로부터 뭘 받아서 증여받아서 취득한 걸 본다는 얘기야. 밑줄 증여받아 취득합니다. 밑줄 쳐. 그러면 이때 결론 모두 때리고 증여세도 때리고 취득세도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증여세 플러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기용, 니은, 디귿 묶어. 이때는 예외죠. 그때는 증여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그게 뭐냐? 첫째 기억.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기한 내 밑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죄송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 그러면 똑같아. 상속세 신고기한이나 취득세 신고기한이나 다 언제 여러분?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이네 여러분? 6월이네. 저거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 여러분?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네입니다. 그럼 이때 취득세 신고 기한 전에 재분할함으로써 취득과 등기를 모두 다시 맞췄다. 그럼 이때는 그냥 취득세 한 번 내는 걸로 끝내버리면 되니까 이때는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2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에 의해서? 소위에 의해서 소송에 의해서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받겠대. 디귿은 밑줄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르다 보니까 재분할이 이루어진 거대. 이럴 때는 결론 증여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냥 더 이상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자,
피상속인은 그럼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야 상속을 받은 사람이야? 돌아가신 분 A가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상속을 받은 사람은 뭐라는 게 그러면 상속인이죠. 근데 이 피상속인은 돌아가실 때에 피상속이 갖고 있던 뜻은 A 재산,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세 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부동산 부자네. 씨.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몇 개를 남겨놓고 왔다고? 세 개. 다 강남에 있는 것들. 뒷골 땡겨. 자, 요거를 누가 받았냐? 갑이 상속을 받았어요. B 부동산 누가 받았어요?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C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갑과 을이 60대 40으로 뭘 받았어요, 여러분? 지분으로 받았죠. 근데 우리 상속인 중에 훌륭한 법정 상속인은 병은 있는데 이 병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받고요? 상속인 중에서 갑과 을만 받고 누구는 안 받았어요? 병은 안 받았어요. 왜? 시집간 딸이니까. 시집간 딸한테는 주는가 안 주는가? 뭘 줘? 주기는 시집갔는데. 요거는 누구야? 아들이야. 요거는 누구야? 처야. 처의 몫을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야 돼? 남겨놔야 돼. 그래야 이 자식들이 이 갑을 살펴보지. 요즘 그래, 여러분. 예전에는 누구한테만 다 줬어? 자식들한테만 줬는데 요즘은 자식들한테도 안 줘. 일단 누구한테 줘? 자기 배우자한테 줘야 돼. 그래야 이 자식들이 계속 다시 보지. 내가 죽더라도 네 엄마 좀 보살피란 얘기야. 그래서 엄마 몫을 얼마 남겨놔야죠. 남겨놔야 돼. 그래야 전화라도 한번 와, 안 와? 오죠. 살아계신지 별일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 봐. 전화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4명으로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여러분. 4명으로 뭐가 있어야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와. 제가 제 딸한테 야 할머니한테 전화를 좀 드려갖고 잘 계신지 좀 전화 좀 해라. 알았어요 하고 안 해요. 근데 언제 전화하냐? 용돈 떨어지면 한번 찾아가. 그럼 저희 어머니 그래도 손녀 오면은 그래도 왔다고 고맙다고 용돈 줘. 걘 또 고맛에 가. 저희 집 딸만 그렇죠? 뭔가 줘야 돼, 있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인간관계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 전화 한번 목소리 듣거나 한번 오면 그거 좋다고 그거 용돈 줘야 돼, 용돈. 물론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겠지만 돌고 도는 거지 걔는 아직 몰라요. 지가 마치 받는 건 줄 알아. 스키. 자, 그래서 이렇게 줬죠. 근데 누구한테는 안 줬다고? 얘한테는 안 줬어. 왜? 이서방이 잘 데리고 살고 있잖아, 얘는. 누가? 이서방이.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서방이 잘 살고 있으니까 너는 상속 포기하고 엄마하고 오빠한테만 줄게. 얘는 뭐라 그래? 그래요. 그래서 상속이 다 개시가 됐어. 그래서 다 뭐 냈어? 상속세 내고 뭐 냈어? 취득세 내고 명의 이루어졌어. 등기 이루어지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장례치고 다 끝나고 상속세 다 끝났어. 근데 옆에 있던 이서방이 병한테 뭐라 그래? 자기 이번에 뭐 넘어왔어? 그랬더니 나는 받은 거 없어. 그러더라고. 나는 상속을 포기한 지 오래됐었어. 그래서 이미 아빠 계실 때 상속 포기 가서 썼기 때문에 난 상속 받은 게 없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 병 상속을 포기했는데 누가 환장을 하는가? 이스키가 환장을 하는데 이스키가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뭐 한 거? 상속 포기한 거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죠. 유효야 무효야? 무효야 무효.
상속포기나 산정상속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한 것만 효력이 있고 생존 시 포기한 거는 무효야.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론 병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갖고 이 서방이 팍팍 되는 거죠. 가이 병아. 너는 평소에도 뭐 하더니? 평소에도 뭐 하더니? 병이더니 뭘 받을 때도 상속받을 때도 병이냐 이 병. 그래갖고 막 과실 주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누구한테 가? 갑과 을한테 가죠. 엄마 이 서방이 반했어. 반했어? 죄송합니다. 변했어. 그래서 그래 이 서방도 사람인데 그렇겠지. 그러면 요때 요거 뭐 한 거? 갑과 을이 상속받은 거를 요걸 너한테 주마 그 얘기야. 뭐가 끝난다며? 상속이 끝난다면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병. 그럼 이거 우리가 뭐로 보는가? 세법은 증여로 보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상속의 별도에 뭐가 일어난 걸로 보는가? 증여가 일어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받은 누구는? 병은 또 뭘 내야 돼? 증여세와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이게 국세와 지방세 관계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네가 상속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상속 재산 쌓음함으로써 이렇게 재산이 어떻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 감소된 누구로부터? 갑과 을로부터 누구한테? 병한테 뭐가 일어난 걸로 봐서? 증여한 걸로 봐서 받은 누가? 병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뭐 내라? 증여세와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요게 이양할 거면 증여할 거면 언제 이내? 취득세 신고 기한이네. 즉 언제부터?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 6월 이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때는 증여세,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조금 시간 되는데 저거 7번 적으세요. 이번 2020년에 신설된 규정이죠.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잘 보세요. 자 기업,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뭐해서 밑줄 대 지목이 대인 토지야. 대니까 뭐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이걸 국계법상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자 그래서 택지 공사가 준공된 어디에 동그라미 쳐 어디에? 토지에 동그라미 쳐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뭐하면 조성 설치하면 밑줄. 그래서 이때 뭐를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했다고요? 토지에 조성하거나 설치했을 때는 이때는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밑줄 어디에? 토지에 포함되는 것 밑줄죠. 토지에 포함시켜라 그 얘기야.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그거를 어디에 포함하는 걸로 보라고요? 토지에 포함되는 걸로 봐서 밑줄 다시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걸로 봐. 밑줄 여기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걸로 본다. 무슨 취득으로 보는가? 그렇죠. 간주 취득 봤어. 이때는 누가 밑줄? 누가? 토지 소유자. 토지 동그라미 쳐. 토지 소유자가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그런데 니은을 보세요. 니은은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의 부수되는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 조성 설치했다. 어디에? 건축물에 동그라미 여기는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서 조성 설치했다고? 건축물에. 그러면 그때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밑줄 어디에 포함하는 걸 알아? 건축물에 포함되는 걸 알아. 밑줄. 따라서 이때는 누가? 건축물을 뭐 한 자가?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아까 기억은 누가 내라고 했어? 토지 소유자가. 왜 토지 소유자가 냈어 여러분? 어디에 설치했으니까? 토지에 설치했으니까. 토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뭐를?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어디에 설치하면? 토지에 설치하면 이때는 토지에 포함되는 걸로 봐서 무슨 취득이 일어난 걸로 본다? 간주 취득. 따라서 이때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내라? 취득세 내라는 얘기야. 근데 니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 건축물에 설치했을 때는 그때는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어디에?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에서 이때는 누가? 건축물 취득자가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를 본다. 그죠?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8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죠.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